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로스비 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물리적인 의미를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로스비 웨이브는 우리가 일상 일기도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사실 중위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예를 들면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다, 뭐 200헥토파스칼 일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한 어떤 패턴의 지오 포텐셜을 보든 온도를 보든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스비 웨이브의 좋은 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는 웨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스비 웨이브의 실체를 사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로스비 웨이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 방정식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그 특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역학 원 수업에서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역학 방정식의 디테일한 의미를 조금 이해를 쭉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준지균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준지균 이론까지 이해를 하면 이 준지균 이론 같은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로스비 웨이브를 조금 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저는 굉장히 해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 수준의 어떤 간단한 방정식에서라도 로스베이브는 이런 형태이고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어, 물리적인 설명을 하고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해피할 것 같아요. 요 세 개가 사실은 요 역학 지금 원에서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소개니까 이제 로스비에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내용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조금 완성이 되고 편해지면 방정식을 통해서 로스비에브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 방정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프로퍼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자, 그래서 약간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로스 웨이브는 포텐셜 볼티시티 웨이브예요. 여러분들이 포텐셜 볼티시티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정확히는 잘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수업의 후반부에 가면 정확히 이제 수식으로 나오긴 할 건데, 포텐셜 볼티시티는 간단하게 그냥 볼티시티의 보존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기와 같은 유체에서 서큘레이션은 보존이 되고, 이 서큘레이션을 이제 볼티시티의 폼으로 바꾸면 이제 보존된 형태의 볼티시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해요. 보존되는 형이라는 얘기는 물질이 중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든 고위도로 가든 얘가 가진 어떤 회전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유도를 한번 해보면 볼티시티, 앱솔루트 볼티시티 곱하기 스태틱 스테빌리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한번 유도를 해드릴 건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거 곱하기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스태틱 스테빌리티 파트고, 이쪽이 이제 볼티시티, 앱솔루트 볼티시티 파트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대기의 앱솔루트 볼티시티의 상당량은 플래네터리 스케일 볼티시티예요. 플래네터리 스케일 볼티시티는 뭐죠? F죠. 그렇죠. 사실은 F는 2 오메가 사인 P 형태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우리가 위도가 이렇게 쫙 있다고 치면, 위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 F 값은 극지역에서는 크고, 이런 식으로 중위도 사인 함수니까 극지역에서 이렇게 크고 중위도에서 이렇게 0이 아니 적도에서 0이 됐다가 다시 극지역하면 이렇게 커지는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f 값은 이제 북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값을 가져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요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얘가 평균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포텐셜 볼티시티의 패턴을 실제 정구적으로 그려보면 심지어 시간 평균을 안 하고 한 타임 스텝을 잡아도 남반구는 포텐셜 볼티시티가 작고 이제 북반구는 포텐셜 볼티시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경도가 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런 식으로 포텐셜 볼티시티가 커지는 형태로 양의 포텐셜 볼티시티 경도를 갖게 되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포텐셜 볼티시티는 지구상에서의 포텐셜 볼티시티 이 평균값은 사실은 y로 가면 y 방향에 대해서 이제 0보다 큰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y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q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평균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원인은 이 플래넷스테리 스케일 볼티시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기본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공기가 여기 있는 공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 있던 공기가 쓱 이렇게 내려왔다고 칩시다. 내려왔다고 치면 얘는 볼티시티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보다 볼티시티가 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큰 볼티시티 값이 큰 지역은 또 말을 안 듣네요. 또 말을 안 듣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볼티시티가 큰 지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 방향, 아니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가지게 돼요. 공기들이. 반대로 이런데 볼티시티가 이게 작은 값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런 데들은 포텐셜 볼티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고기압성 회전을 가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트랙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의 순환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형태의 순환을 가지는 상황을 가지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순환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웨이브와 같은 이제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 영상을 그냥 차라리 제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영상을 하나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이제 전구를 아까 그린 그림을 거의 똑같이 이제 그냥 구면 형태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식들은 지금 당장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이 포텐셜 볼티시티 그린 거예요. 뭐 330 켈빈이니까 약 뭐 한 300톳파스칼 정도, 혹은 400톳파스칼 정도 위치 정도의 포텐셜 볼티시티 그린 건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물질을 따라 보존되니까 이제 저 볼티시티 값이 떨어져 나와도 유지가 돼요. 웬만하면 여기서 저런 식으로 말리기도 하고 굉장히 꿈틀꿈틀 거리는 형태를 갖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그냥 주변을 따라서 그려봐도 내가 되게 말을 안 듣네요. 항상 말을 잘 안 듣지만 이런 식의 뭐 웨이브 같은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죠. 그래서 로스비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이제 단순히 이제 여기에 사실은 뭐 저기압 같은 거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텐셜 볼티시티가 높은 포텐셜 볼티시티 값이 내려오면 여기에 이렇게 저기압성 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날씨에서도 거기가 저기압이 바뀌어요. 하층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지적인 저기압으로 설명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연결된 웨이브와 같은 패턴을 가진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층에 이런 식의 날씨를 설명할 때도 상층에 이런 식의 웨이브 형태의 기압골과 기압마루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 형태의 기압골과 기압골, 기압 마루가 있고 능이 있고, 그리고 그 기압골, 기압능과 하층과 상층이 이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저기압도 설명되고, 여기 있는 이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저기압이 설명이 되고, 뭐 여기 있는 기압등 때문에 뭐 고기압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로컬한 시스템, 여기 국지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스비 웨이브라는 웨이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날씨 패턴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잘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이 형태의 웨이브를 이제 로스비 이름을 따서 로스비 웨이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로스비 일단은 로스비의 그림 이제 사진인데, 로스비는 1800년대 말쯤에 태어나서 이제 1900년대 중반 정도까지를 살다 가셨는데, 이제 대기 역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스비 웨이브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대기 역학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역사를 좀 따져보면, 이제 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비레름 비아크니스, 이제 전선 이론에 저기압, 고기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선 이론을 처음 이제 제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상학의 할아버지급이죠.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사람인데, 거기 이제 베르겐 대학에 있어서 베르겐 학파의 이제 수장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비레름 비아크네스한테 수업에 이제 비레름 비아크네스가 한번 이제 스웨덴에 와서, 제 기억에 맞으면 스톡홀름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로스비가 졸업한 후에 비레름 비아크니스한테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비레름 비아크니스와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스비는 비레름 비아크니스의 전선 이론 그리고 저기압 이론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저기압과 전선은 굉장히 국지적인 그 지역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스비는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양한 이제 뭐 이제 전쟁에서 전쟁에도 이제 뭐 일기 분석 뭐 하는 사람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로스비에이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로스비에이브의 아이디어들을 수식으로 이제 나타내서 심지어 모델링까지 이제 성공한 사람이 줄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레름 비아크네스, 구스타프 로스비, 그리고 줄찬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역학 시납틱 다이나믹스의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로스비가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스웨덴 사람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넘어와가지고 활동은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했어요. 나중에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제 북미 쪽에 있을 때 시카고 대학을 거점으로 잡고 거기서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시카고 학파가 굉장히 날씨랑 이제 시납틱 스케일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금은 조금 조금 옛날보다 이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카고 학파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웨더 현상을 설명했던 이제 뛰어난 과학자들이 나왔던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자, 뭐 이게 조금 약간의 역사고 뭐 그냥 들어만 두시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앞으로 방정식들은 사실은 찬이가 많이 해결을 했어요. 로스비는 조금 더 물리적인 컨셉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이고,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서 증명을 하고 계산하고 했던 사람은 줄찬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배경 설명을 했고, 그럼 도대체 로스비에이브가 물리적으로 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로스비에이브는 포텐셜 볼티시티 웨이브예요. 기본적으로 포텐셜 볼티시티는 회전하는 성분을 설명하는 어떤 단위고,
그 회전이 물질을 따라서 보존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 보존하는 성질 때문에 파동이 생기게 돼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구의 대기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북반구는 이제 포텐셜 볼티지티 Q라고 할게요. Q가 큰 편이에요. Q가 크고 이제 점점 저희도로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Q가 작아져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Q가 큰데,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는 Q가 크고 여기 있는 공기는 Q가 작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기가 내려오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이 공기는 큰 Q를 가지게 돼요. 그 큰 Q를 가진다는 얘기는 뭐죠? 주변보다 Q가 크다는 얘기는 저기압성 순환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저기압성 순환을 유도하게 돼요. 만약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지만 뭐 원인은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순환을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순환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공기를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공기를 얘가 끌어내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는 어때요? 끌어올리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텐셜 볼티지가 큰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저기압성 순환의 중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로 얘는 포텐셜 볼티지가 낮은 공기가 이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음수겠죠. 아노말리 관점에서. 여기는 고기압성 순환의 센터가 돼요. 고기압성 순환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내려왔던 공기를 이 두 개가 다시 올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거점인 여기가 센터가 돼서 돌고 이제 여기는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여기의 관점에서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치면 이번에 또 이 순환이 여기 있는 공기를 끌어내리게 될 거고, 그렇죠? 그 공기가 다시 이런 순환을 유도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공기, 이 순환이 여기 있는 공기를 또 끌어내리게 될 거고, 요게 또 이런 형태의 순환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서진하는 파동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로스비 웨이브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물리적인 그냥 로스비 웨이브의 가장 쉬운 설명이에요. 그리고 지구 대기는 포텐셜 볼티시티 이런 현상이 있으려면 위쪽은 포텐셜 볼티시티가 크고 아래쪽은 포텐셜 볼티시티가 작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굉장히 잘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출렁이는 파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잘 유지되고. 그래서 지구의 대기에서 특히 중위도에서 포텐셜 볼티시티 그레디언트가 큰 중위도에서 로스비 웨이브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자, 이제 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이런 현상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요 수업 시간에 거의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스비 웨이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도대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떤 현상과 결부되어 있는가, 그리고 얘네들의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뭐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전통적인 현상은 텔레커넥션이에요. 텔레커넥션. 우리가 기후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딘가 원인은 여기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에너지가 쫙 전파돼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엘니뇨는 적도에서 발생했는데 그 엘니뇨 때문에 생긴 어떤 시그널이 쫙 전파해서 이제 북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뭐 적도에서 MJO가 발생했는데 MJO의 시그널이 전파해서 북미 지역이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현상을 우리는 텔레커넥션이라고 부르고, 이게 PNA라는 패턴이 그 텔레커넥션에 굉장히 잘 알려진 패턴이죠. 이제 퍼시픽 노스 아메리칸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퍼시픽에서 발생한 어떤 현상이 북미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해서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적도 지역에서 사실은 대부분 대류인데 대류 현상 같은 것이 있어서 로스비 웨이브의 소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고기압,
저기압, 다시 이런 식으로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이런 이제 이런 이제 저기압 고기압 웨이브 트레인이 생겨요. 이 웨이브 트레인이 뭐냐? 이게 사실은 로스비 웨이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현상이 이 지역에 있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의 매개체가 이 로스비 웨이브인 거죠. 그래서 이 로스비 웨이브의 특성을 잘 알게 되면 저 현상이 어디 생길지, 어떤 식으로 생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그 중에 얘가 이런 식의 이제 텔레커넥션 패턴이 지구상에서는 여기에서 로스베이브 소스가 있어서 예를 들어 히팅이 있었다고 칩시다. 로스베이브가 생겼는데 이 로스베이브 에너지가 사실은 일로는 안 가요. 지구 대기의 상태에서는 계속 다 동진해요. 뭐 북쪽이나 동쪽이나 어쨌든 서쪽으로는 잘 안 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웨이브가 이쪽으로 안 가는가?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수식을 가지고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지구상의 로스베이브는 동쪽으로 에너지가 전파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물론 역학 2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신다면. 그리고 사실은 뭐 로스베이브를 모르는 상태에서 텔레커넥션을 논하게 되면 사실은 속빈 강정이죠. 사실은 뭐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로스베이브인데 걔네들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텔레커넥션 패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부실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로스베이브가 굉장히 이해해 두시면은 좋은 필요한 이제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대학원생들한테. 자, 그리고 로스베이브의 특성을 알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식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웨이브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고급 이제 대기역학이어서 대기역학 2에서도 이제 커버가 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고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때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웨이브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다. 기법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는 뭐 그게 하나의 예고 지금부터는 이런 로스비 웨이브들이 왜 생기는가 혹은 어떤 원인이 로스비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로스비 웨이브를 형성하는 아주 쉬운 예는 사실은 토포그래피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토포그래피가 있고 토포그래피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음영은 사실은 스트림 펑션인데 토포그래피가 있고 이제 이쪽 스트림 펑션이 이쪽이 낮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스트림 펑션의 이제 그레디언트의 직각인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이제 토포그래피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웨이브 패턴의 흐름이 형성이 돼요. 뭐 나중에 설명을 좀 할 텐데 그래서 산 사면에 이제 아래쪽에 리사이드에 이제 저기압이 생기는 리사이클로제네시스라는 현상이 생기죠. 사실은 이런 현상이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로스비 웨이브예요. 이게 로스비 웨이브의 시작인 거죠. 이게 계속 이제 디시페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전파가 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전구에서 이렇게 로스비 웨이브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로스비 웨이브를 토포그래피컬리 제너레이티드 로스비 웨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지형에 의해서 생성된 로스비 웨이브, 로스비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형이 로스비파를 만드는 원천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북반구의 지오 포텐셜이 남반구의 지오 포텐셜에 비해서 훨씬 더 찌글찌글한 거예요. 북반구는 토포가 많고 토포가 좀 복잡하니까 걔네가 계속 로스비 웨이브 폴싱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북반구에는 그렇게 꾸물꾸물한 로스비 웨이브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토포가 하나의 좋은 예고 두 번째는 열적인 강제력이에요.
열적인 강제력이 대기에 존재하게 되면 그 대기 주변에 저기압 고기압 패턴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성이 되고 그 저기압 고기압 패턴이 전파를 하게 돼요. 로스비 파의 형태.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하나의 조언인데 MJO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MJO가 있을 때 인디언 오션에 MJO가 있다고 칠 때 여기에는 평균적으로 히팅이 존재하고 이쪽은 평균적으로 히팅이 좀 서프레스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얘에 의한 로스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전파되든지 아니면 이 로스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전파되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요. 실제 대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MJO가 이제 MJO가 일어나지 않는 MJO는 사실 적도의 현상이거든요. 적도의 현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나 중위도나 사실은 북미 지역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북미 지역에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미국 애들이 자기 나라에서 거의 10,000km 가량 떨어져 있는 저 MJO 지역에 대한 연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저기의 상태를 알면 MJO의 상태를 알면 북미 지역의 어떤 웨더 패턴을 추측할 수 있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 활용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시즈널 투 서브 시즈널 스케일의 이제 예측성을 제공하는 어떤 소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에서 중요하고 근데 지금 이 수업에서는 그냥 로스베이브의 소스가 중에 히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대기업학 시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기압 고기압이 이제 대기가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크면 연직 방향 윈드 시어가 크고 서머 윈드 밸런스가 있으니까 그 윈드 시어가 큰 지역에 이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큰 지역에 이제 어베일러블 포텐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저기압 고기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 저기압 고기압이 사실 로스 웨이브예요. 이제 좀 스케일이 작은 로스 웨이브인 거죠. 시납틱 스케일 로스 웨이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런 이제 바로클리닉 인스테빌리티 같은 역학적인 불안정 혹은 그 역학적인 불안정에서 생긴 어떤 웨이브들이 깨지면서 생기는 현상 이런 인터널 다이나믹스들이 로스 웨이브를 또 형성을 해요. 그래서 생겨있는 로스 웨이브하고 깨지면서 새로운 로스 웨이브를 만들고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개 정도가 로스 웨이브의 주요 소스. 그래서 첫째 토포그래피 그리고 서멀 폴싱 히팅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널 다이나믹스 혹은 인터널 인스테빌리티가 이제 로스 웨이브의 주요 소스예요. 대기에서. 오케이? 지구 대기에서는 자 봅시다. 그래서 예를 한 개씩 조금 더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인데 차니 앤 일리아슨의 페이퍼예요. 그래서 로스웨이브를 토포그래피컬 로스웨이브를 가지고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패턴 우리가 봤던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패턴을 거의 유사하게 재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굉장히 간단한 방정식을 썼어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이제 거의 이제 셜로우 워터 이퀘이션의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이고 이게 셜로우 워터 이퀘이션을 배우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활용했을 때 이런 식의 형태의 토포그래피를 깔아주면 그래서 여기는 한 100 정도 되니까 요거는 이제 티베탄 플라토고 요거는 럭키 마운틴이에요. 그렇죠? 티베탄 플라토가 좀 더 넓고 럭키 마운틴 좀 뾰족하고 요 폴싱을 서피스에 주고 이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 이제 이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조금 더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더 간단히 리니어라이즈해서 요 폴싱을 주게 되면 이제 검은색 실선과 같은 500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 웨이트를 얻게 돼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는 산 사면에 산의 이제 리사이드에 생기는 저기압이죠. 리사이클로제네시스와 거의 유사한 패턴의
여기에 저기압 생기고 여기에 저기압 생기는 거고, 그게 실제 옵저베이션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물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튜닝이 있긴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서멀 폴싱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튜닝이 있긴 한데, 그래도 놀랄 정도로 잘 맞죠. 1950년도에 연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알류시안 저기압 지역이고,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웨이브 패턴에서 봤던 알류시안 저기압 지역이고, 여기는 그 아이슬란딩 로 지역.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간단한 쉘로 워터 이퀘이션을 가지고도 그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스트럭처 정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역학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하려면 조금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직접 유도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적어도 이 그림이 뭐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역학원 시간에서는 조금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힛 소스에서 생기는 이제 로스브 웨이브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인데, 이제 사데시무크 앤 호스킨스 페이퍼라고, 이제 적도 지역에서 이제는 대류가 많으니까 히팅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엘니뇨라든지 생기면 히팅의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 그게 클라이메톨로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이 로스베이브 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히팅이 활발하다고 칩시다. 히팅이 활발하면 상승에 있어서 대기의 상층에 뭘 주게 되죠? 대기 상층에서 공기가 올라가니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구의 대기는 어떻다 그랬죠? 지구의 대기는 북쪽은 파저티브 Q가 이제 백그라운드 PV가 파저티브고, 남반구는 네거티브고, 이제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남쪽에 있으면 무조건 Q가 작고, 북쪽에 있으면 무조건 Q가 큰데, 무조건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식의 발산이 있으면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가 작은 값을 이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포텐셜 볼티시티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네거티브 볼티시티는 고기압성 회전을 유도하게 되죠. 이런 식의 반대로 그렸네요. 이런 식의 고기압성 회전을 만들어내요. 여기는 어떨까요? 이쪽으로 내리면 얘는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가 큰 값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큰 값이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런 식의 저기압성 회전을 만들게 돼요. 네, 물론 남반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긴데, 뭐 반시계 방향이라고 합시다.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가지고 사실은 고기압, 이것도 사실은 고기압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기압이 생기고, 이제 전체 필드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는 저기압이 하나 생기는 게 보시죠. 여기는 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기는 거고, 여기는 또 고기압이 생겼고, 여기는 또 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 웨이브들이 전파를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죠. 이제 전파하는 것은 뭐 조금 나중에 생각한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 힛 소스가 있으면 이 소스가 이런 식의 로스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소스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모델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호스킨스 그룹에서 아이디얼라이즈 GCM을 가지고 이런 시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얘는 어떤 테스트냐면,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어떤 간단한 대기 상태에다가 여기 히팅을 준 거예요. 히팅을 주면 이 히팅이 이런 식으로 로스 베이브를 만들어요. 그리고 로스 베이브가 대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현상을 로스비가 이렇게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금 저기가 생겼잖아요. 저기 고기가 생기고 이쪽의 날씨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로스베이브는 조금 타임 스케일이 스케일이 큰 어떤 로스베이브는 타임 스케일이 길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서브 시즈널 타임 스케일의 어떤 웨더 패턴을 유도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텔레 커넥션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왜냐 여기랑 어떤 상관성이 있는데 원격으로 상관되어 있죠. 먼 거리 원격에 상관이 있다 해서 이거 원격 상관, 영어로는 텔레 커넥션이. 그리고 설명했듯이 이거의 매개체는 로스웨이브다. 이렇게. 자, 이 정도 배경 지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길어지는데 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이건 모델 실험한 거고 실제로 MJU가 있을 때 로스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전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이퍼에서 사실 여기 로스웨이브가 이런 식의 전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족한 사람에 따라 좀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 있는 음수도 음의 이제 컨벡션이 대륙이 활발한 것도 폴싱일 수 있지만 대륙 억제되는 것도 폴싱일 수 있거든요. 클라이메트로지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로스웨이브가 이게 전파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컨벡션이 활발한 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로스웨이브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녹색 선이나 빨간색 선은 실제로 로스웨이브의 스케일을 이제 웨브 넘버 2나 3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로스웨이브를 한번 셜로워터에서라도 한번 유도를 해보면 수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수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웨이브가 어떻게 가는지를 수학적으로 추적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웨이브가 이 패턴이 이 패킷이 가는 길하고 잘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지식들이 사실 저런 트래킹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제공하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제 바람이 있고, 물론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노력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저런 히팅 소스가 꼭 적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이제 한동안 핫했던 이슈인 이제 극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빙이 카라바렌츠 씨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북극 해빙에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북극의 해빙이 열린 지역에서는 이제 해빙은 굉장히 좋은 단열재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이글루로 이글루는 얼음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인 게 물론 얼음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얼음은 굉장히 좋은 단열재예요. 그래서 열이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얼음이 해양에 덮여버리면 이제 해양에서 열이 대기로 안 빠져나가는 거죠. 위에 극지역의 공기가 아무리 차가워도 한 영하 30도, 영하 40도 이렇게 돼도 이제 해양은 얼음이 이렇게 중간에서 단열재 역할을 해서 열을 뺏기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 단열재인 얼음이 녹아버리면 해양은 온도가 거의 0도 근처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0도하고 영하 40도는 굉장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열을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빙이 열리면 그 해빙이 열린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리고 그런 열이 방출되면 힛폴싱은 로스웨이브의 소스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웨이브가 생기고 이 로스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중위도로 전파해서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줘요. 이런 프로세스들이 존재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좀 할 줄 알면 혹은 이런 개념을 알면 페이퍼를 읽을 때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 정도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여기도 웨이브 패턴이 있는데 이 웨이브 패턴이 아마도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지식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지구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에서 로스 웨이브는 서쪽으로 잘 안 가요. 동쪽으로 잘 가고 이게 수식으로 증명돼요. 그래서 보통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 이런 형태의 좀 복잡한 패턴이 나타나도. 예를 들면 페이퍼 쓸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히팅 포시 때문에 여기로 로스 웨이브가 전파됐다라고 서술하면 거의 바로 리젝트 당할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보면. 왜냐면 로스 웨이브의 근본을 또 모른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쪽으로 전파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게 뭐 그런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 좀 아셨으면, 배경 지식으로라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락킹 관련된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블락킹은 어떤 현상이냐면,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대기의 패턴이 원래는 시납틱 이제 웨이브에 의해서 지배되면, 이제 시납틱 웨이브들은 사실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트나 편서풍에 밀려서 그냥 동쪽으로 가버려요.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뭐 굉장히 뭐 한 7일 정도 주기가 지나면 한 뭐 2, 3일만 지나도 사실은 거의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제 우리나라 지역을 지나가 버리는데, 어쩌다가 이런 패턴이 정체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체될 때 많은 경우 고기압이 크게 자리 잡아서 그 고기압이 흐름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이제 블락킹이라고 부르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트래킹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체 패턴이 중요한 요소고, 그런 정체 패턴이 또 사실은 일종의 로스 웨이브고, 사실은 로스 웨이브들의 시납틱 스케일 로스 웨이브들의 에너지가 어쩌다가 어느 지역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크게 브레이킹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해요. 물론 이게 100%다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최근의 논문들은 이제 그러한 로스 웨이브의 정체에 의해서 저런 블러킹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요 대서양 지역, 우리가 그 바로클리닉 웨이브, 바로클리닉 로스 웨이브가 많이 이제 보이는 요 대서양 지역, 그런 현상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한반도 지역 끝자락에, 동아시아 끝자락에 태평양 지역, 이 로스 웨이브들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와서 정체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많이 생기는 것들을 사실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쪽에 생긴 로스 웨이브들이 여기 와서 정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깊이 있게 조금 더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날씨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진 블락킹 현상도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약간 인터널 다이나믹스에서 생기는 로스 웨이브 패턴인 거죠. 뭐 100%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조금만 뭐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한 물리적 이해, 그리고 QG 준지균 이론, 그리고 로스 웨이브, 아주 간단한 형태로라도 로스 웨이브가 뭔지 그 정도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이건 거의 다 됐고,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조금 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건 로스 웨이브는 아닌데, 로스 웨이브가 사실 결부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 플래네터리 스케일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악티브 오실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극지역의 이제 기압이 이런 식으로 기압이 이제 여기는 이제 저기압일 때를 조금 보여주는 건데, 이때는 이제 파지티브 페이즈이고, 이제 저기압에 있다가 사실은 반대로 고기압이다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웨이브가 있는 이 지역하고 이 지역에는 이제 고기압성 진동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전지구적인 진동들, 걸 악티브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역학적인 그런 프로세스들이 들어가요. 뭐 이런 현상이나, 요건 좀 예제만 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식이 있어야만 이거는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역학의 분석 내용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도적인 어떤 폴싱이 있으면 가장 유명한 것이 길타임 리스판스라는 거예요. 혹은 마츠노가 사실은 먼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마츠노 길타임 리스판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셔너리한 어떤 형태의 히팅을 주게 되면 이제 하층에는 이런 식의
저기압성 회전 이렇게 생기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플로우가 생기고, 상층에는 반대로 고기압성 회전이 생기고,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의 웨이브가 생겨요. 이건 관측이고, 뭐 이것은 간단한 이론 모델에 의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패턴이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수식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이제 길이기 때문에 요거를 길 타임 리스판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거가 굉장히 잘 관측되고 굉장히 중요한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적도 지역에서의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을 조금 만져서 이제 대기를 이제 딱 두 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퍼스트 바로클리닉 모드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층과 하층이 완전 반대다 라는 정도만 상상을 하면 이게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으로 간단히 이제 조금 단순화가 돼요. 그거를 풀어서 그냥 수식으로 그냥 얻어서 처리한 게 요 마치노 길 타입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까지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중반부에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그걸로 물리적인 여러 가지 어나리시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굉장히 단순한 이퀘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로스비 웨이브도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에 대한 소개를 중반부에 드리려고 해요. 뭐 이런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마치노 길 타임 리스폰스는 또 이제 조금 실제 해를 얻는 데는 조금 수학적인 기법들이 들어가서 이제 역학 수업에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적도 역학을 다룰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수업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역학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 드리고, 이 정도만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굉장히 장황하게 2주에 걸쳐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수준에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굳이 소개를 드렸다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하는데 이런 역학 방정식이 쓰이고 그 역학 방정식의 물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런 현상들을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원인을 찾기가 쉬워지겠죠. 두루뭉실 알고 있으면 사실은 정확히 답을 짚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 역학 수업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좀 장하긴 하지만 다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만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저는 충분히 해피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충분히 지루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식을 조금 열심히 유도를 하고 그 수식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이제 슬라이드로 하는 수업은 조금 적을 거고, 제가 대부분 뭐 지금 뭐 판서를 하거나 근데 이제 판서가 잘 안 되면 이 방정식을 이제 컴퓨터에서 그냥 제가 타블렛으로 유도해 드리는 형태로라도 어떻게든 수식을 조금 전개하고 그 수식의 의미를 한 텀씩 이해하는 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둘게요. 그게 이제 1학기, 두 번째 학기에 전반부에다가 그런 시간을 쓸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 같은 시스템도 소개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후반부에는 준지균 이론하고 이제 준지균 이론에 근거한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 그리고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뭐 로스비 웨이브 같은 것도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물론 쉘로우 워터 이퀘이션을 하면서도 기회가 되면 로스비 웨이브를 그래서 한번 유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뭐 다들 이제 뭐 역학 수업이 편리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올 수 있는 데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다들 수고했어요.